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네, 5월달 또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6월 1일. 어떻게 보면 또 올해 2020년, 반이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이 전국이, 이 사태가 이렇게 또 오랫도록 지속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관련돼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이 법무부가 또 공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 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입국을 할 때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그런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이라든가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출국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재입국 허가를 사전에 받으시고 출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입국해서 들어오실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관련 이 검진을 받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 이것을 오늘 법무부가 공지사항에 하이코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 20일이죠. 국회에 출입국 관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단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숙박을 어디서 하는지를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업소는 그 외국인의 그 단기 체류 외국인의 그 여권 등을 또 법무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 50만 원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숙박업소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를 해서 개정 법안이 제정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총 0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 영주 자격이나 또 한국 국적으로 기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런 대상자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그에 따른 뭐 기화 시험을 면제를 받는다라든가 기화 면접을 또 면제받고 또 여러 가지 한국어 능력 이런 별도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이고요. 5단계는 영주 자격을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할 것이냐, 이렇게 대상을 구분을 해서 뭐 한국 사회 문화 전반적인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단계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이 장기 체류 외국인 등록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4단계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법무부가 이 4단계 이상을 이수를 해서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재동포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 외국인으로 1년이 경과해야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내용으로 또 지난 5월 7일 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이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4월 22일에는 그 C38로 있는 단기 복수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C38 체류 자격은 제외 공간에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신청을 해야 이제는 그 H2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C38을 이제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도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이렇게 접수를 받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연도에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을 하면 되는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38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원래는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 H2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그거를 이제는 전면 취소하고, 이제 제외 공간에서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건설 분야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준다는 또 이런 정책이 발표돼서 상당히 동포사에 관심을 이끌었던 것이 또 기억이 됩니다. 요번에 그 기술 분야 건설업 기술 분야 이 국가 기술 자격증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는 신청해서 접수가 안 되신 분들은 7월 중순경에 또 3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입국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문 취업, 그래서 영주 자격, 이 소지하신 분들, 우리 중국 동포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출국할 때에 재입국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가 5월 25일 오늘이죠. 하이코리아에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를 공지를 했습니다. 이 공지에 따르면은요, 이 재입국 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 허가 신청 안내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30조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다만 외교, 공무, 협정, A1에서 A2, A3 이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 또 재외 동포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는 주로 동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요. 별도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입국 허가는 이 전국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연합뉴스가 5월 23일 지난 토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합뉴스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재입국 허가는 전국 출입국 외국인 간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공서 방문 없이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음 달 중, 그러니까 한 6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또 이제 공항 그 사전 그 신고 시스템 있는 그런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아마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입국을 이렇게 출국해서 재입국을 할 경우에 이 코로나19 관련 검사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이것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 역시 외교, 공무, 협정,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 등록 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서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또 재입국하는 날 이틀 전, 그 48시간 이내에 이 진단을 받은 것을 제출을 소지하고 진단서를 소지하고 입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단서와 관련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진단서는 현지에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 일시, 그러니까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에는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게재된 서류여야 하고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후 입국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입국 허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 재입국 허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법무부는 2010년 12월 1일부로 이 체류 및 등록 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재입국 허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상당수의 등록 외국인이 출국을 했다가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이 사전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그냥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재입국 허가라는 것은 등록된 그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이 복수 재입국 허가를 출국 전에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재입국 허가는 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 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완전 출국자로 간주되어서 그 외국인 등록증, 그 체류 자격이 이제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한 10년 가까이는 이렇게 방문 취업이나 이 영주 자격 체류자도 이 재입국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이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숙박 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죠. 이 단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숙박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기 경보 또는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그 해당 외국인은 그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 주로 뭐 여권이겠죠. 여권을 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해당 외국인과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요 글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문, 얼굴 외에 홍채, 정맥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내용에 담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 5월 7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 동포 방문 C38에서 방문 취업 H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주는 거를 이 동포 방문 소지자에 대한 사전평가 대상 선정 등 이 내부 의견 조정 중으로 확정 시 제공지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C38 동포 방문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방문 취업 자격 부여 선정에 대해서 이 재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22일이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이제 제외 공간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38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외 공간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신청은 가능한데요. 이 C38 체류 자격을 언제 부여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청하는 연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거나 이 한국 국적을 취득, 기화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죠. 주로 한국어 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각 단계를 이수하면은 사전평가를 받게 되고 이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4단계 이상 이수하고 이 사전평가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재동포 자격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 외국인으로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재동포 자격 변경을 해준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즉,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기타 장기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수료를 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그 자격증으로 체류하고 나서 재동포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제 4단계까지, 보통 이제 4단계까지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에 들어서서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것이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한국 문화 정착에 필요한 교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이수하게 되면은 기화 대상자는 기화 필기시험을 그 교육으로 대체를 받게 되고요. 또 기화 면접을 또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은 한국어 능력 입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7태 조사를 또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비대면,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도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한 또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또 활성화시킬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법무부가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 재외공간에서 이 방문 취업 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 및 등록 및 그 체류기간 연장 시 그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초기에는 이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류기간을 연장을 할 때는 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능력 평가를 받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이렇게 좀 바뀌는 출입국 정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